간밤 미국 증시가 넷플릭스의 어닝 쇼크 여파로 인해서 혼조 마감됐습니다. 다우가 0.7% 올랐지만 나스닥이 1.2%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또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움직임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오늘장 하루 만에 반등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시장을 끌어주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장의 모습인데요. 실적 시즌 성장주의 성적표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1분기 11년 만에 첫 구독자 감소 소식에 따라서 간밤의 본장에서 이 전날의 시간의 거래보다 더 큰 하락 35%의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시간 외에 간밤에는 실적 발표가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양호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실적 기대감, 배터리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T주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실적 기대로 올라서는 종목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정책 모멘텀, 원전주, 폐배터리주 움직이는데요. 오늘 목요일장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죠. 0.42%가 상승하면서 2730.02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제보다 오늘 거래대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 4조 1,4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강보합 0.26%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초가가 2,725선이었고요. 이 선을 저점으로 해서 장중에 2,733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장중 고점에서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10.74포인트가 오른 2,729.4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현재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이 나오고 있고요. 1,790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장중에 사흘 만에 매도했었던 외국인 사흘째 매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76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1,924억 원어치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현재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쪽 전기전자, 화학, 비금속 광물 업종입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업종도 눈에 띄는데요. 서비스, 기계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비금속 광물 화학업종 가장 눈에 띄실 겁니다. 1%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비금속 광물업종 내에서 2% 오름세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내에서는 폐배터리 관련주 MPC의 강세 1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건설, 철강, 금속까지 0.8% 내외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업종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비스 업종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실적 발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운송장비, 섬유의복, 의료정밀, 음식료품까지 0.3에서 0.5%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유가증권 시장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흘째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나흘 연속의 상승 보여주면서 현재 0.7% 오르면서 6만 8천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1만 4천 원 선에서 1%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실적 호조세의 여파로 인해서 배터리주 양대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삼성 SDI 하루 만에 반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1% 증가했고 순이익은 7배나 급증하는 양호한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배경은 전기차 가격의 인상이었다고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2%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실 거고요. 현대차, 기아 나란히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자동차 가격 인상 모멘텀에 대한 기대 심리 일부 나오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가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바로 성장주의 실적 발표입니다. 네이버의 실적 발표 오늘 나왔는데요. 시장 대비, 전망치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망치도 채우지 못하는 실적을 네이버가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이 계절적인 비수기를 맞이하면서 1분기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요. 네이버의 주가는 현재 2.22% 하락하면서 30만 8,500원 선, 카카오도 덩달아 2% 가까운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이버는 글로벌 확장 전략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첫 번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 꼽아볼 텐데요. 양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여러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애플의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보시는 종목들 혼조 양상을 띠고 있지만 추세를 보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먼저 삼성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여기에 애플 자체 개발 PC용 프로세서에 탑재할 FC BGA를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PC용 프로세서 자체 개발,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PC용 프로세서의 이름은 M2입니다. M2 프로젝트 안에서 삼성전기가 앞으로 FC BGA를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상반기 내에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애플의 자체 브랜드의 PC, 태블릿 등의 이 프로세서가 적용이 되면서 FC BGA를 납품하는 삼성전기가 앞으로 실적이 이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주가 현재 5.3%까지 탄력을 보여주면서 16만 9천 원 선에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밖에 애플카와 애플의 아이폰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LG노텍, BH, 자화전자 이들 종목들 상승 추세 그리고 있고요.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BH가 추가 상승, 현재 0.18%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렌텍은 전자담배 디바이스 관련주, 여기에 휴대폰 케이스까지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전방산업이 전자담배와 스마트폰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북미 스마트폰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렌텍의 주가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현재는 차익실현 매물로 현재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기판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신고가였는데 상승 추세 유지하는 가운데 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책 보겠습니다. 원전주. 원전 재가동이 에너지 자립은 물론이고 각국에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어제 원전 계속 운전 연장 신청 기한을 현재 수명 만료 2년에서 5년 전까지 해서 원전 수명 만료 10년에서 5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 동안 18기 원전의 대부분이 계속 운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라서 원전의 가동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안에서 현재 우리 돈으로 약 7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원전의 수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수명을 늘리게 되면 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원전을 폐쇄한 지역에서 그 기상이 나빠지고 기후가 나빠지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악영향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같은 예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원전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한전기술, 한전산업 같은 유가증권 시장 종목들도 2에서 4% 오르고요. 특히 공기 압축기 기업 한신기계가 22%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14%, 서전기전, 오르비텍, 일진파워 나란히 5%에서 10%까지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반등합니다. 현재 930선 회복했고요. 0.33% 오름세, 거래대금 2조 7,600억 원, 유가증권 시장 대비 부진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시가는 930선이었고요. 시가를 저가로 해서 장중에 934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분봉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는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 2.7포인트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931.6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45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데요. 10시 넘어서면서 외국인 다시 한번 매도 전환하고 있네요. 19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250억 원 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도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LNF 주가 장 초반부터 큰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3.3%의 상승으로 25만 원 선의 움직임, 테슬라와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양극재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넘는 상승, 첨보도 오늘장 소폭 0.4% 오름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락했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본장에서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려감이 좀 컸었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 하락을 반영한 스튜디오 드래곤의 낙폭이 있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그래도 이 낙폭을 저지하는 모습, 소폭의 하락에 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OTT의 한국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주가 부진은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특징 첫 번째 수산주인데요.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쇄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국내 수산물 수급 차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국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대표 품목으로 아귀, 낙지, 쭈꾸미, 명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 중국에서 수입량이 전무했던 품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첩, 조기, 가리비, 백합, 가자미 등이라고 하는데요. 수산주가 이에 따라서 오늘장 크게 급등합니다. 신라 SG 23% 급등하고 있고요. 수산물 가격의 급등 가능성들 반영하면서 동원수산, CJ시푸드, 신라교역 나란히 1%에서 6%까지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 또 모처럼 만에 합병 소식을 내놓습니다. 북미 기업이죠. 더 크램샵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북미 화장품 제조 유통회사입니다. 북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크램샵은 미국 내에서 MZ세대의 화장품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생활건강의 주가는 현재 3% 가까이 상승하면서 94만 8천 원 선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BK홀딩스는 오늘 흡수 합병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휘닉스 커뮤니케이션 흡수 합병이고요. 주가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합병 전에 대한 이슈가 조금 소강 국면이죠. 쌍방울이 일단 오늘장에 4거래일 만에 6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광림의 주가가 오늘 하락세를 띠다가 다시 한번 반등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KG스틸 상승세 이어가고요. KG케미칼이 차익 실현 매물 오늘 쌍용차 인수합병 관련주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네요. 5%까지 하락합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 네,